자, 이런 와중에 우리 빌문 형이 방한을 했습니다. 의회 연설하고 뭐 경을 만났다고 하는데 역시나 의회 연설하면서도 한쪽 바지에 손 꽂고 특이 싸가지 없는 어떤 포스를 그대로 보여주셨는데요. 자, 뭐 의회 연설이 별 의미 있겠습니까? 자, 경하고 둘이서 뭔 얘기를 했는지가 겁나게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이 어제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야, 5층을 빌려줬네. 빌 게이츠님께. 그럼 건의도 있지 않았을까? 건의 사무실에서 하는 있었겠죠. 건데. 있었겠죠. 오빠, 나 건희. 안녕? 내 얘기 많이 들었지? 오빠라면서요? 오빠인 중국 사람이라며. 나보다 이뻐? 설마. 제발. 빌 게이츠는 경이 바이오 분야 혁신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특히 SK라는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여러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여러 다른 질병.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 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겠다. 네. 벌써 이것은 예언이고, 어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인 거죠, 이 사람이 말씀을 하시면. 네. 그리고 한국이 대학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건 역량을 기르는 데 파트너십을 발휘해주고 있다면서 향후 더 많은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역시 이게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5천억 정도 출자했단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출자금을 어떠한 그 후에도 연구비 같은 형태로 계속 꾸준한 지원을 해왔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게 현물 출자 형태로 갖고 그 당시에 5천억을 주식으로 취득했으면 지금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또는 중요 주주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갔어요 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9군데 우리나라 그 백신 생산을 하고 있는 제약업체 공장들이 전부 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연구 기금 형태로 지원을 받았어요. 이게 순수한 지원인 건지 대가성 지원인 건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산발을 세우라고 한 사람도 빌 게이츠였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세우라고 한 사람도 빌 게이츠였습니다. 지금 요즘 조금 이상한 게 얼마 전에 보도에서 뉴욕의 하수구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 하수구에서? 네. 그 바이러스가 하수구에서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인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검출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빌 게이츠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하필이면은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게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제일 불안한 게 중국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백신들 퍼질 때 스페인하고 브라질을 주로 많이 그 감염 시작되는 국가로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돼지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돼지 농장 화이. 근데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을 키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빌 게이츠도 이제 중국을 왜냐면 돼지가 사람하고 유전자가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인수 공동 바이러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돼지를 거치면 야생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감염되는 인수공형 바이러스로 변하게 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바이러스 발생 위험국으로 현재는 중국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가? 예. 사람들이 뭐지? 기뻐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겠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랑냐 바이러스라고 중국에서 전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안 그래도 지금 토지나라님께서 중국에서 인수공통 바이러스 유행 중 랑냐 바이러스하고 써주셨어요. 댓글창에.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얘기를 내일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이 랑냐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감염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35명.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경로로 가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고 어떠한 경로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감염력이 높은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치명률은 현재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간 전파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없는데 어떻게 70명이 나오냐? 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250명이 한번 락냐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미 13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리고 이거는 치료제도 없어요, 현재 락냐 바이러스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중국이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어떤 보건위생 환경은 빵점인 국가 아니에요. 중국 그 바이러스, 그 PCR 검사 전면 그 유료로 전환되면서 중단 상태에 들어갔고요. 백신 다 물백신인 거, 하긴 뭐 화이자 CEO도 감염되는데 중국 백신 맞고 감염 안 될 리가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거든요. 방역 제로인 상태이거든요. 이거 락냐 바이러스 오히려 정말 뭐 새로운 천연두 같이 새로운 패스트처럼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중국이기 때문에. 와, 중국의 충성이 숙성이 돼버린다고 치면. 치명률 70이면 그냥 간다는 건데 그냥 다 죽는다는 물론 건데? 확산이 높아지다 보면 떨어지겠지. 높아지면? 예. 확산이 많아지게 되면 치명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한때 메르스 바이러스 국내에서 치명률이 70% 가까이 갔었어요. 메르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하지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기 그래도 한 20%가량으로 이제 줄어든 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이게 공기 중 감염이나 사람 대 사람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빌 게이츠 아저씨는 너무 확신하고 계시다는 거지. 새로운 질병과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하고 그걸 한국이랑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난 궁금한 게 이렇게 이 사람이 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겠지만 바이러스를 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말은 그렇게 해야죠. 우리 네. 지상파에 나가는 그렇구나. 예, RTV에 방송이 나가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RTV가 우리를 많이 검열을 하게 만드네. 셀프 검열을. 네.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확인된 얘기만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본인도 인간 맞죠? 인간인 이상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약이 있나 보지 자기는. 약과 바이러스가 동시에 예. 그래. 참 별난 생각을 하시네요. 아니 이게 전술에 나와요. 생화학 무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과 치료제 내지 백신이 동시에 있어야만 이게 무기가 됩니다. 그래야 아군은 안 걸리고 적군만 피해를 보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이 시대에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그러게요. 되네요. 예.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는 연습이고 왜냐면 코로나를 통해 갖고 낮은 확산률과 높은 감염력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얼마만한 속도로 퍼지는가를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팬데믹은 굉장히 센 놈, 치명률이 높은 놈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치명률이 높고 치료가 어려운 바이러스의 출현 이후에 치료제 값과 백신 값이 천정부지로 뛸 거다. 돈 없는 사람은 맞아보지도 못할 만큼 비싼 치료제나 이런 방식으로 변화할 거다.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라는 예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는 거의 다 전멸이에요, 진짜로. 근데 빌 게이츠는 꼭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한다고 했네요. 하필이면.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인 생산 체인을, 서프라이 체인을 갖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됐는데 단번에 20억 독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는 거는 이거는 애초에 5천만 시장 보고 이게 기업들이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애초에 이러한 시장을 투자하라고 먼저 권했던 사람이 9년 전에 빌 게이츠가 와갖고 삼바랑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세우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럼 빌 게이츠의 장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와. 대단하네. 그냥 송 작가님의 의견이신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현실로 나왔잖아. 드러났잖아. 처음에 코로나 시작됐을 때 우리 방송 기억하시는 분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백신 이제 우리나라에 다 만든다. 지금 현재 우연하게도
전 세계에서 이만한 양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에 원료까지 다 갖추고 있고 심지어 서프라이 체인까지 비행기 운송에서부터 냉동 보관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갖추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랬잖아. 이게 진짜 우연이냐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한 도수가 220억 도수가 넘는다니까요. 20억 인구가 우리 때문에 살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20억 도수가 만들어서 팔려나갔고 그걸 팔아먹은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한테 얼마를 남겨줬을지는 모르나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엄청난 사업의 주역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빌 게이츠가 지금 온 거는 이제 수금할 때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지 이제 그동안은 연습 연습이었고, 게임이었고 이제 본 게임을 화이자나 모더나 돈 벌어준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돈 벌어준 게 안타까우니까 본 게임을 한다. 이제 내가 직접 게임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엄마야. 선언인 거지. 그러면 다른 제약회사에서는 만들 수 없는 살벌한 그런 균을 그런 병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치료제와 백신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런 만약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사실 처음에 중국에 갔다니까. 그 중국에서 같이 사업하자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빌 게이츠 입장에서도 중국 내수 시장이 크니까. 근데 중국이 빌 게이츠 말을 들어보고 이거 짭짤하거든. 그래서 시노팩을 직접 세워버린 거야.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게. 그러니까 빌 게이츠하고 손잡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빌 게이츠의 음모를 중국 정부가 알아버린 들었지. 거잖아요. 알고 우린 그냥 자영으로 할게.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팬데믹 3년 동안 중국에서 지출한 코로나 관련된 이 진단 키트와 백신으로 소모된 국가 비용만 1,000조 원이 넘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거를 먹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최근에 숙청됐던 중요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시진핑의 측근으로서 이와 같은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된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난 방송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감염병 관련된 얘기는 했어요. 그럼 수혜주가 어디다? SK와 SK. 삼바다라고 보는 과정이고 또 하나 스마트 원자로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둘 사이의 그 발표 내용은 없네요. 네. 대통령하고는 없고 뭐 투자를 얼마 했다 3천억인가 했다 뭐 그런 얘기는 또 있습니다. 아니 이게 테라파워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이명박 있을 때 와서 세운 회사가 있어요. 차세대 원전 회사. 그래서 이제 이명박이 그린 원전이니 해가면서 스마트 원자로를 집중 개발하고 투자를 한 거고, 그걸로 갖고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무리 신기술이라도 검증 안 된 건 싫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 그 운영되고 있는 경수로 타입으로 이제 바뀐 거고, 그걸 이어받아서 박근혜 때 사업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가 실증 시험을 하는 과정 중에 세월호에서 사고가 생겼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 그래서 욕을 뒤지게 처먹고 있는데, 지금은 뜬금없이 스마트 원자로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빌 게이츠가 한 게 아니라 SK가 테라파워에 3천억을 투자를 했다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SK가 지금 거의 동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랑 백신 부분에 대한 거는 말하자면 빌 게이츠가 선투자를 한 거고, 자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거 이거 처음에 같이 개발할 때 삼성하고 개발했거든요. 이재용을 그때도 만났어. 이명박 만나고. 그래서 둘이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삼성이 스마트 원자로에서 발을 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지지부진 상태에 있다가 지금 와서 다시 이제 그 원자력 마피아들에 의해서 스마트 원자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스마트 원자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증 실험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용화 모델이 필요한 거야. 그 1호 상용화 모델이 SK와 빌 게이츠 손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 1번지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요? 네.
울릉도에 스마트 원전을 놔가지고 거기에서 담수 공급하고 전력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명박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사업 그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보려고 하는 게 나는 굉장히 뭐지? 뭐야? 이번 정체가 뭐야? 그래서 그 도서 지역 쪽 큰 섬들 위주로 해갖고 스마트 원자로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명박 때부터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업을 봤기 때문에 내가 자꾸 스마트 원자로가 대한민국에서 있다, 실증 중이다, 실험 중이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건 거거든. 근데 뭐 기사로는 안 나니까 그런 것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그 사업적 참여하자고 들어올 정도 됐었으면 모르긴 하지만 지금 언론계나 이쪽 그 산업계 안에서는 그 얘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낮은 킬로와트대의 그 스마트 원자로를 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 도시에 전력 공급하고 담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 시험이 저는 뭐 연내에 완전 족박하니까 연내에 발표가 될 거고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그 역할 SK그룹 산하의 뭐 이노베이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에서 담당해서 이 일을 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게 뭐 도움이 되나요? 이게 지금 온 게? 이게 참 애매하네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열어주는 거죠. 돈을 벌 수는 있다. 예.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얘가 얼마나 도덕적인 방식으로 경영을 할 것인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뭔 도덕을 기대해? 그럼 도덕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 묻은 돈을 같이 벌기 위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그 수출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구축돼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또 달러면 다 달러지 피 묻은 달러, 똥 묻은 달러 왜 가리냐라는 또 여론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 정권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재벌 회장들이에요 지금. 교훈 그냥 왔으니까 그냥 인사 사진만 찍은 거고. 왔으니까 교훈. 그냥 인사차 들린 거고요. 실무는 재벌 회장들하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모든 권한과 법들을 정부가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거의 이 정도 가면 정부와 기업이 정말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